라스트 성공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100점에서 105점이 된 기분이죠.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 2017포인트로 또 고점을 높였습니다. 장 초반에 2014포인트 갔던 것이 제일 높은 지수대였는데요. 장 막판 2017포인트 마무리가 가장 좋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5천억 넘게 샀던 외국인이 오늘 또다시 3,500억 가까이, 그것도 개인이 합세를 한 작품이 하나 탄생을 한 것인데요. 작품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자세한 스토리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2,000포인트 돌파라는 새 역사를 쓴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습니다.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오르면서 201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제 종가 부근 2009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장 초반에는 2010선 상회하면서 출발하다가 장중에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하단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2004포인트와 2017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2000선 아래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2017포인트라는 새로운 종가 기준 연고점도 선물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오늘 강하게 머물러줬습니다. 3,4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 쪽에서도 이에 도와주면서 1,7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는 3,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10포인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포진한 코스닥은 올해 개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오늘은 0.3포인트 내리면서 5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1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10시 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5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29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조용했지만 외환시장은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20전 오르면서 1154원 60전에 마감했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자본 유출입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출발도 규제 리스크를 안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정부가 장단기 외채 모두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더 늘려나갔는데요. 1,15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91만 원대 지지해주고 있고요. 철강주들이 강세장 속에서 바늘을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역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장중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중공업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한 LG화학은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40만 원대 회복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CEO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1.8% 올랐습니다. KB금융은 조정이었지만 외국계 증권사 통한 매수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3거래일 연속 오릅니다. LG전자가 강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올랐고요.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는 약보합 또다시 내렸고요. 메가스터디가 어제 상승 후에 오늘 장은 다시 하락이었습니다. 동수와 OCI 머티리얼즈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SFA가 어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오랜만에 빗든 조선주가 2,000포인트 돌파를 지지해줬다면 오늘장 2010선 돌파는 화학주가 함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어놨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LG화학과 SK에너지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전기차 사업 지원 소식도 호재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호남석유가 3%대로 올랐고요. 금유석유도 8% 급등했습니다. KP케밀가도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면서 화학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의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주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STX에는 수주 소식도 호재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주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3%대로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잠시 뒷걸음질 쳤던 증권주들은 오늘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2,000포인트보다 더 간다, 지수 더 간다에 베팅하면서 다시 한번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대우증권이 강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2%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 급등 부담으로 IT주들은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했고요. LG전자만이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2%대로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1%대로 하락하면서 대형 IT주들은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주 상승했는데요. 쓰리노드 디지털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3%대로 오르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활짝 웃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울고 싶은 코스닥이었습니다. 퇴출 관련 대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주 중심으로 선호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한번 대비책을 세워보고요. 오늘장 특징도 한번 추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라 그런지 약간 상승 탄력은 둔화됐는데 그래도 막판에 힘이 좀 셌던 것 같네요. 네네,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2,000포인트 이후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 호조 소식으로 상상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적 고점인 지수 2,000선의 부담에 따른 상승 탄력 둔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지수가 2,000을 넘으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다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비우호적인 프로그램 매매 흐름도 지수의 추가 상승에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가 단기뿐 아니라 장기 외채에도 은행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4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한 시장이 더 출렁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이제 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간밤에 다우지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뉴욕 증시에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산업 생산하고 제조업 지수 등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올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밤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한데 네. 다만 지표 전망치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좀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주말에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의 관망 심리를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들과 전망치를 좀 확인해 보면 우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엔 전년 동월 대비 한 1.1%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전치는 한 1.2%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11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엔 전월 대비 한 0.3% 개선될 걸로 보이고 설비 가동률도 이전치 74.8%보다 소폭 개선된 75%로 기록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미국 쪽에서 나오게 될 테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일단 예측치이군요. 자, 그나저나 오늘 기관이 거의 한 4천억 가까운 매도, 그중에서도 전기전자를 한 2,700억 팔면서 IT주가 여지없이 좀 많이 내렸는데 말이죠. 기관의 펀드 환매 압력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싶은데 내일 아침에 IT 잡아도 됩니까? 일단은 IT 종목에 관해서는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춘절 수요를 대비한 리스타킹까지 고려할 때 내년 초까지 IT 종목들의 강세 흐름은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12월 들어서 IT가 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좀 높아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펀드 환매로부터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회복 이후에 일시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강세 기조는 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말을 앞두고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펀드 환매 때문에 대형주는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중소형주가 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연말을 앞두고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대형주보다 그 보유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 기관 보유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보면 그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코스닥 지수와 수익률 이격도가 높은데요. 보통 이 두 지수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된다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렇다면 결국 연말 랠리를 대비해서 기관 보유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에 나가겠지만 그런 기관 보유 비중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살펴보면 뭐 네오위즈 게임즈, 유진테크, KH 바텍 등의 종목들을 좀 선멸됩니다. 네. 자, 그런데 관심 가지라고 하셨지만 이미 관심을 예전에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 3개 종목 중에서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 때문이라도 갈 거고 코스피가 가는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갈 거다 이런 논리신데, 언제부터 가기 시작할까요, 본격적으로? 네, 어느 정도 그 랠리를 위한 준비는 조금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들이 만약에 시장에 그 관심이 계속 대형주로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 코스피가 행보한다면 연말까지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강세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차트 보니까 횡보인데, 네오위즈 게임즈는 오늘도 기관에서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은 아직 뭐 가능성 부분이지만 오늘 같이 기관 급락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루하루의 수급을 좀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길게 조금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관이 그래도 조금 보유 비중 자체가 높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유진테크, KH 바텍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얘기를 하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한 달간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10월과 비교해 30%가량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53,558건으로 10월에 41,342건보다 2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00건, 수도권이 18,000건으로 전달에 비해 각각 58%, 41% 늘어났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과 5개 신도시의 거래량이 급증했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 3천 명이 늘고 실업률은 3%로 0.3%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숫자는 2,410만 명으로 30만 명이 넘게 늘면서 지난 10월에 이어 2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11월 실업률은 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실업자 수는 73만 7천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6.4%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6%대로 내려섰습니다. 경제위기 후 전 세계 임금 상승률이 반토막 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 하락폭은 27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14개국의 평균 월급여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2%에서 2008년 0.8%, 2009년엔 0.7%로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4.4%, 2006년은 3.4%를 기록했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 등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 기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7%였으나 임금 상승률은 18%에 불과해 생산성 증가분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내년 1분기에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30곳을 선정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선진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사업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가속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중견기업 후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뽑아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내년 11월 평가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어 2010선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지수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